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 오늘 반복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예요. 자,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더해야 되는데 이런 반복문 구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1부터 100까지 저장해야 될 변수가 몇 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합산을 하기 위한 또 sum, 합산을 하기 위한 변수 한 개가 필요해서 총 101개의 변수를 정의를 해야지만 1부터 100까지 덧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반복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복문의 유형은 이제 자바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for, while, do while 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로서 반복문이 그대로 나와 있고, 앞에서 우리 뭐 쭉 봤지만 자바가 내내 C 프로그램을 컨닝해서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문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 그럼 교재 16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선 가장 이제 많이 쓰게 되는 포문인데, 우리 포문은 자바하고 동일하죠. 포하고 갈로한 다음에 초기화식,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 하고 이제 중괄호 한 다음에 요 반복문에서 실행되는 명령문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자바에서 우리 배웠던 거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6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포를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수님이 이름을 CHAP 0602 포 1, 2, 10, 10썸 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실행 먼저 합시다. 자, 실행을 하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먼저 1부터 10까지 합산을 하기 위한 썸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라고 하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int 타입 정수로 i는 1부터 1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반복할 때마다 i를 일씩 증가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럼 이렇게 반복을 돌면서 sum equal sum 플러스 i라고 해서 계속 더하면 sum에다가 1 더해주고 2 더해주고 3 더해주고 쭉쭉 해서 10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찍으니까 이렇게 55라고 하는 더한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조건문에서도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조건문, 반복문들은 항상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반복문 안에 실행되는 문장이 그 문법적으로 이것을 생략하고 쓴다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읽게 되는 가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반복문과 그다음에 조건문인 경우에는 항상 이 중괄호를 붙여서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항상 하는 그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교재 쭉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172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포라고 하는 반복문을 이제 실제 중첩돼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포 안에 다시 또 포를 써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포 안에 쓰는 또 포문은 동일한 구조로 반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자바와 다 동일하게 사용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복문 구조는 우리 뭐 자바에서도 구구단 계산한다든지 할 때 실습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2페이지 하단에 있는 다중포, 포 두 개를 써서 변수 두 개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네스티드 포 플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본 다음에 실행 결과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썸이라고 하는 합계 구하기 위한 변수 하나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포 안에 다시 포를 이용해서 지금 중첩된 포문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는 위에 변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실제 밑에 값을 저장하고 그러는데, 이제 변수를 쓰는 이 습관들은 언제 쓰냐면 항상 필요할 때 변수 정의를 선언을 하고 실제 초기값까지 집어넣고 바로 쓰는 게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익숙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여기서 지금 첨자로 쓰이기 위한 반복 첨자로 쓰이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면 그 반복문 안에서 직접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값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버릇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보면 i는 1부터 3까지 반복을 빵 돌면서 또다시 이 안에 포문을 만들어서 j가 1부터 또 3까지 다시 안에서 반복을 돌았네요. 자, 그러면서 썸에다가 i 플러스 j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한번 보니까 처음에 i는 1부터 반복 들어가니까 1부터 반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j는 1부터 3까지로 반복이 돌았어요. 자, 그러니까 i가 111, j가 123 해서 이렇게 반복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i가 2부터 시작해서 또 j 123 돌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i가 3부터 j 123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에 있는 한번 이 반복 포 두 개를 사용해서 한번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교수님이 nested for prime number라고 이름을 줬어요. 지금 교재 175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소수라고 하면 자기 자신, 그쵸?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죠. 그죠? 소수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1부터 10까지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실행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소수는 뭐 2, 3, 5, 7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우선 2부터 10까지 반복문 4로서 한번 돌렸어요. 자, 돌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나눠 봐야 되니까 J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요것은 요 밑에 안에 있는 요 포에 정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정의한 요 변수 정의한 게 요 중괄호를 벗어나면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요 밑에서 i와 j를 비교하는 부분으로 쓰기 위해서 결국 이것은 j는 그 중괄호 밖에다가 포문 밖에다가 변수를 정의를 한 거예요. 자, 먼저 이제 i가 2부터 들어갔으니까 2부터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j가 2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실제 여기 보면 i 플러스 j 플러스 자, 시켰죠. 그리고 여기 보면 j가 i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2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빠질 거예요. 바로 빠져갖고 j하고 i가 같냐. 그러니까 2, 2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얘가 2라고 소수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번에 이제 i가 3인 경우로 들어오겠죠. 자, 들어와서 자, j가
J가 2고 I는 3이에요. 자, 그러면 3하고 3보다 2가 당연히 적으니까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실제 얘를 가지고 나눴더니 0이냐? 나눴더니 0이냐? 자, 당연히 아니죠. 그럼 또 한 번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J가 3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들어와서 여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빠집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같아요. 자, 그러면 또다시 3이라고 찍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5라고 하는 5인 경우에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4는 올라가서 지금 4인 경우에 내려와서 2부터 나눠지니까 작을 때 4를 2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가 0이겠죠. 그죠? 그리고 빠졌어요. 근데 J하고 I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4하고 2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는 여기서 출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로직으로 이렇게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짜면서 궁금하면 중간중간마다 프린트 F라고 해서 실제 I 값이나 J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이제 화일문이에요. 자, 화일문은 우리 자바하고 이것도 동일해요. 자,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은 화일하고 조건식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이 조건문에 이 반복문을 하면서 만약 이제 덧셈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순차적으로 증가식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감식에다가 증감식을 추가해서 쓰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교재 여러분 180페이지. 180페이지 아까 for를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덧셈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해봤죠. 그럼 요거는 for 말고 while을 이용해서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한번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요거는 while 1 to 10 sum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것도 한번 또 실행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기 위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넘버를 1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1을 선언했어요. 자, 그 다음에 while 해놓고 넘버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자, 그럼 이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sum equal sum 플러스 넘버 했으니까 처음에 1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넘버가 1보다 1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또 올라가면 넘버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또 뭐 내내 10보다 작을 테니까 또 반복도 그렇고 그래서 총 10까지 계속 반복을 돌렸죠. 그죠? 계속 반복 돌고 마지막에 10까지 다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넘버에다가 1을 더해주면 11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파일에서 10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지금 11이니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서 실제 합계를 구하게 되니까 55라고 하는 정상적으로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 자, 182페이지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1부터 쭉 더한 값이 이제 300 이상이 되는 숫자가 뭐냐를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자, 요거는 while max 300이라고 프로그램을 줬어요.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거 한번 또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지금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돌아왔나 봤더니 A는 1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sum 0으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while sum이 3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라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um equal sum 플러스 A. 그러면 이제 처음에 1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플러스니까 A가 2가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자, 300보다 또 작냐라고 물어봐서 계속 이렇게 돌겠죠. 그죠? 계속 돌다가 이제 실제 300, 썸이 30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23까지 만날 거예요. 그래서 23까지 만난 다음에 실제 더해 주니까 이제 그 썸이 300이 되겠죠. 300이 되고 다시 올라가서 물어보게 되니까 실제 300 초과하는 부분이 24라고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와서 자, 이번에는 184페이지에 두 화일이 되겠습니다. 두 화일. 자, 두 화일은 앞에 있었던 화일하고 비슷하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대신 딱 차이가 하나 있죠. 먼저 실행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화일에서 조건식을 물어보죠. 그래서 참이면 또 돌고 그래서 실제 아까 화일은 먼저 물어보고 도는 건데 두 화일은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물어본다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184페이지에 있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for에서도 했고 while에서도 했어요. 이번에는 두 while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